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누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코르 Z 2470 f2.8 S2를 활용한 인물 촬영의 찰나의 순간, 깊은 감성, 인물 사진 촬영을 이제 제가 어떻게 좀 뭔가 사진 전공자로서 팁을 알리고자 이렇게 니콘 스쿨에 찾아왔는데요. 제일 먼저 저를 먼저 소개를 하기 전에 오늘 어떤 걸 할 거냐? 개요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를 먼저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쓰는 카메라 세팅, 그리고 제가 주로 모델을 촬영할 때 쓰는 모델 디렉팅 방법, 그리고 니코르 Z2470 S2 렌즈로 줌 렌즈의 이제 활용법, 그리고 자연광과 화이트 밸런스로 만드는 이제 감성 사진 촬영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 촬영을 할 때 어떻게 기획하냐, 어떻게 레퍼런스를 잡냐 해가지고 모델분들한테 시안을 전해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영감을 얻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니콘 스쿨에 찾아뵙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강의의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와 개인적인 인물 촬영법, 그리고 저의 팁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또 방식이 있으니까 그것이 또 정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하는 찰나의 순간, 깊은 감성을 담는 우리 인물 사진의 이제 이누키만의 팁,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드리고자 니콘 스쿨에 찾아왔고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공자라서 더더욱 그렇게 생각한 분도 있어요. 카메라만 있어도, 스마트폰만 있어도 정말 여러분 사진작가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작가라는 호칭에 대해서 이제 부담 가지지 마시고 쉽게 해외에서는 그냥 포토그래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진작가니까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저의 이제 인물 사진의 팁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의사항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거의 한 18년 전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필름 사진을 시작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사진과를 가야겠다 해서 사진학원도 다니고, 제가 주로 좋아하는, 정말 그때 좋아했던 사진작가 교수님을 찾아서 우리나라의 이제 사진학과에 가서 예술 사진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10년이니까 저는 10학번이고,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건축 사진과 풍경 사진을 주로 찍었지만 덴마크와 한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배낭여행도 갔다 오고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로 덴마크에서 살다 오고 또 막 기회가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10년 정도 됐어요. 덴마크와 한국을 와가면서 인물 사진, 주로 패션과 행사 사진을 촬영하는 인물 사진 작가 이누키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이제 제가 작업한 작업물들이고요.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진 전공자 이누키라는 이름으로 사진을 이제 쉽게 접하게 이제 제가 좀 영감을 드리고자 하는 사진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년째 지금 사진을 하고 있고, 인물 사진은 10년째고, 뭐 91년생이고, 뭐 와이프도 있고, 뭐 약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로 쓰는 카메라 세팅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게요. 저는 먼저 A 모드를 써요. A 모드가 뭐냐면 조리개 우선 모드입니다. 조리개를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셔터 속도를 이제 카메라가 맞춰주는 거죠. 주로 이제 미러리스는 사실 DSLR 때와 달라서 생각보다 뭐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DSLR보다는 가볍고 이제 미러가 없으니까, 저는 주로 이제 그때가 2년 전까지 DSLR을 썼거든요. 그때는 125대 1 이상으로 무조건 이제 인물 사진을 촬영했는데, 요즘은 미러리스가 이제 손떨방도 있고 렌즈에도 이제 손떨방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60분의 1초 이상으로 요즘은 찍게 되는 것 같고, 조리개는 이제 감도를 이제 뭐 200, 400이긴 하지만 조리개를 2.8로 해가지고 아웃포커싱, 배경이 날아가는 사진을 할 때는 f2.8, 그리고 풍경과 인물 혹은 전신 상반신을 찍을 땐 주로 f4에서 f5.6, 뭐 9까지 이런 식으로 좀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 0.7로 놓고 기본으로 찍는데요. 하이라이트들 부분을 이제 날아가게 되면은 이게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라서 오히려 어둡게 찍어서 그 데이터를
보정으로 높이는 편을 저는 추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촬영할 때 저는 그래서 무조건 로우 촬영으로 기본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광할 때는 그냥 날리면서 인물의 얼굴을 더 살리기 위해 가지고 플러스 0.7 혹은 플러스 1.0으로 놓고 촬영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거, 저는 항상 격자를 킵니다. 격자를 키는 거는 이제 기본으로 수직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키는 것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ADHD라서 이게 격자를 못 키면은 진짜 수직 수평이 안 맞습니다. 성격상. 그리고 제가 인물 사진을 하기 전에 이제 완전 초창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사진학과 다닐 때는 건축 사진과 풍경 사진을 이제 주제로 좀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인물 사진은 이제 막 10년 차를 11년 차 접어들고 있고, 그 전에는 풍경 건축 사진 특히 이제 아파트나 이제 뭐 빌딩들을 촬영할 때는 항상 격자를 키고 촬영했기 때문에 그게 좀 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취향 차이인데 저는 격자를 항상 키고 촬영을 한다는 것. 물론 다시 또 한번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방식이고 정답이니까 제 말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팁인 거죠. 그래서 카메라 세팅을 먼저 이제 좀 전에 말씀했던 건데, 메뉴에 사용자 설정 메뉴 그리고 뒤쪽에 가시면 촬영 표시에서 D17에 20에 먼저 격자를 켜주시고, 저는 그냥 3곱하기3 격자를 키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뭐 편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뒤에 이제 DSRIP 여기 총 5가지 커스텀 화면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누르면은 격자를 설정의 화면이 뜨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격자를 키면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이 딱 맞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얼굴과 모델 얼굴과 이 위에 여백 있잖아요. 약간 저런 느낌으로 항상, 저도 몰랐는데 촬영하면서 알겠습니다. 촬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의 이런 여백을 두고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그래도 안정적이죠. 원본입니다. 크롭 절대 안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여백을 두고 촬영해서 좀 안정적인 구도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격자를 키면은 수직 수평이 맞춘다. 기본으로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좀 왼쪽에 여백을 좀 둬서 안정적인 구도를 만드는데 이제 격자를 이용해가지고 또 수직 수평도 맞추고요. 물론 이게 아니라 좀 되게 과감하게 틀어서 촬영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격자를 통해서 먼저 기본에 그 충실을 하면서 안정적인 구도를 먼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스타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진작가의 그런 스타일을 따라한다든지 좀 실험적인 구도도 한번 해본다든지, 기본을 먼저 안 다음에 여러분의 스타일로 가라는 약간 그런 말인 거죠. 자, 그래서 3번째, 찰나의 순간을 위한 모델 디렉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이거는 바로 모델과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고 오실까요?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이런 사진 촬영 많이 해보셨어요? 조금 해본 편입니다. 막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때요? 다른 사진 작가분들이랑 사진 촬영하면? 이게 작가님들마다 진짜 다 다른데, 그냥 딱 찍을 것만 딱딱딱딱 찍고 그냥 너무 정신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나 찍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시는 작가님들도 계세요. 어떻게 찍겠다를 이제 자세부터 시작해서 다 코멘트 하시다가 다른 얘기로 또 넘어갔다가 이러면서 하나 찍는데 한 10분 15분 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 찍는데? 한 장면 찍는데? 그러니까 엄청 디테일하게 막 갑자기 머리카락은 좀 이쪽으로 넘겨주시고 다리가 살짝 각도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 찍을 때는 그 각도대로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잘 나왔나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었나요? 지금까지 작가들과 작업한 사진들 중에서. 왜일까요? 근데 진짜 찐이에요. 근데 왜일까요? 왜일까라는 하면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확실히 달랐어요. 뭐 제가 사진 기술이나 이런 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말을 드리기 어려운데, 확실히 촬영 분위기가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제가 편하면 더 표정도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욕심도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도 더 하고 싶다 이런 거. 근데 그 전에는 사실 편한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어요.
뭔가 좀 네. 엄숙하고 약간 작가님의 약간 그 막 디렉팅, 네. 딱 디렉팅만 하는. 디렉팅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화를 거의 안 하거나 진짜. 네. 이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촬영장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작가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진의 결과물이 어쨌든 모델과 사진 작가, 근데 이제 패션 화보 쪽으로 넘어가면 사실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네. 이제 패션지의 이제 에디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비주얼 디렉터신 거죠. 그분이 이제 다 꾸민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진 작가가 또 투입되고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 투입이 되고 옷 의상 스타일리스트까지 네. 그래서 여러 명이 하나의 사진을 위해 한 잡지의 화보를 위해서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스태프로 오는데 사진 작가 어시드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때 촬영장 분위기를 보면은 진짜 어두운 분위기가 있으면 또 반대로 되게 해맑은 분위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되게 막 즐겁게 촬영하고 물론 제한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근데 그런 촬영장 분위기가 즐겁고 밝을수록 결과물이 저는 되게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사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 사진들이 제가 덴마크에서 작업한 사진들인데 한 3-4달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시도 사진을 정말 모르는 네. 제 초등학교 친구를 또 섭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편하게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이 제 인생 베스트 화보 사진입니다. 10년 전에 찍었는데 이때 이후로 이제 계속 이 포트폴리오 하나로 제가 이제 저만의 컨셉을 만든 거죠. 덴마크 북유럽 느낌의 자연스러움을 담는 패션 화보 사진작가 이누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2470 이 줌렌즈로만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 줌렌즈의 기술, 그러니까 뭐 카메라의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모델과 사진작가의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생각해요. 이 심리적 거리감이 좁으면 좁을수록 자연스러움이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뭔가 모델분도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거죠. 뭔가 그쵸. 즐겁고 재밌게. 뭐 결과물이 잘 안 나와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좋고 일단 다 즐겁고 화기애애한다면 결과물이 그렇게 안 좋아도 이 작가님이랑 뭔가 그래서 서로 함께 성장하고 싶다 뭔가 이런 느낌이 든다고 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뭐 커피 얘기로 저 또 ENFP라서 엄청 막 사사건건한 거 다 물어보거든요. 이야기 조금 하면서 좀 풀고 물론 내향인들한테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아이래요. 친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벌써. 아니 그러니까 아이도 이렇게 노력하면 아이스 브레이킹이 가능하다.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도 이 같아질 수 있어요. 네, 노력을 한다면 그러니까 열정과 뭔가 그 결과물을 위해서 어쨌든 만났고 결과물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이스 브레이킹한 시간을 가져서 사진작가와 모델 심리적 거리감이 좁히면 좁힐수록 사진이 잘 나온다.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와이프 찍을 때도 사진이 정말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오. 결과물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더 잘 찍어주려는 마음에 그래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계속 작업을 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편해졌잖아요 이제 이렇게 아, 농담도 그쵸. 하고 그러면 사진이 정말 자연스럽고 이렇게 깊은 감성 오늘의 주제보다 찰나의 순간 깊은 감성의 인물 사진 찍을 수 있다. 그렇다. 그럼 다시 가볼게요. 네. 보고 오셨다시피 정말 개인적인 건데 개인적으로 촬영장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이 잘 못 나와도 일단 분위기가 좋고 모델과 이제 잘 티키타카가 됐다 이러면은 결과가 안 좋아도 이 모델과의 나의 관계는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이랬었지 저랬었지 즐거웠지. 그러면 다음에 내가 또 이 모델을 또 섭외를 해가지고 더 나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발돋움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ENFP라서 또 막 엄청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ADHD까지 더하니까 말이 진짜 많아요. 되게 막 별거 다 물어보고 막 물론 그런 게 싫어하는 모델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좀 눈치를 딱 봐가면서 살짝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카메라랑 이제 모델을 피사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피사체라는 말은 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델분을 절대로 피사체와 도구로 취급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작업하는 이 사진을 위해 함께 작업하는 일원으로 생각하고 함께 작업을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항상 작업을 하는 편이고, 촬영 시작할 때는 일단 적어도 한 첫 30분? 1시간? 만약 이 모델과 나의 오늘 처음 만났다. 처음에 30분과 1시간은 그냥 촬영하세요. 그냥 막 착착착착착 하면서 그냥 카메라와 이 모델과, 그러니까 사진작가와 이 모델과의 어떤 그 관계를 조금 찍으면서 워밍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당연히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 사진에 나옵니다. 되게 어색해요. 근데 1시간, 2시간 막 커피도 주면서 막 얘기도 나누고 막 이러면은 사진의 퀄리티가 훨씬 달라지죠. 네, 자연스러워집니다. 2시간 뒤에 우리 모델님이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워밍업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된다. 처음에 사진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마음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이게 저는 말씀드린 건 지금 모델을 섭외할 때의 상황인 거고, 내가 만약에 지인 혹은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인물인데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지인, 가족을 촬영한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이분들과 나의 관계는 이미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다만 카메라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겠죠. 그럴 때는 이제 워밍업 시간을 안 가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하나 또 더 있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카메라 파지법이라고 하죠. 인물 사진 찍을 때 보통 세로 사진을 찍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도 돼요. 저도 처음에 사진학원 다닐 땐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근데 요즘은 미러리스라서 뷰파인더를 잘 안 써요, 사실. 그쵸? 스위블 모니터죠. 스위블 모니터기도 한데, 물론 스위블 모니터로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가 다가가는 느낌이라고 해요, 모델분이 말씀하시길. 저는 옛날에 이제 패션 스튜디오에서 어시를 할 때 이제 그때 실장님한테 배운 건데, 이렇게 하면 약간 모델분의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럽게 카메라가 다가온다고 해요. 그걸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저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렇게 두 손으로 듭니다. 두 손으로 들어요, 두 손으로. 약간 이렇게 두 손으로 좀 정중하게. 이렇게 하면은 사진작가가 다가가는 느낌. 물론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취향 차이니까요.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다. 조금이나마 이 모델과 나의 심리적 부담감을 살짝 줄여준다. 이런 디테일로 두 손으로 드는 거죠. 시대가 또 바뀌었으니까 뷰파인더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미러리스가 뷰파인더의 거울을 없앴다는 카메라의 뜻이잖아요, 사실. 스위블 모니터도 요즘 다 돌아가고 편하고, 이거에 대해 이제 눈이 익숙해져서 두 손으로 할 때도 되게 편하죠, 옛날보다. 옛날에도 뭐 뷰파인더 할 때는 이렇게 했겠지만, 요즘은 그냥 진짜로 더 안정감 있게 카메라를 들고, 모델의 입장에서도 두 손으로 카메라가 다가온 게 아니라 사진작가가 다가온 느낌으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으로 파지한다는 거. 제일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을 섭외해서 모델과 촬영을 할 때 혼자 촬영하면 안 돼요. 턴제 RPG 아시죠? 뭐 드래곤 퀘스트라던가 막 이런 이제 RPG 게임, 보스전 할 때 보스가 날 공격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스를 공격하고, 턴제 RPG처럼 생각하시면 정말 편해요. 보여주고 찍고 다시 보여주면서, 모델님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할까요? 마무리할까요? 그러다가 또 더 찍다가 또 얘기하고,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면서 모델과 나의 심리적 거리감을 더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델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처음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게 안 된다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고 보여주고, 사진을 찍고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면은 심리적 부담감이 서로의 그게 좀 좁혀진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찍고 사진을 이제 바로 이렇게 보여주거나, 혹은 아이패드나 그리고 뭐 노트북으로 연동해가지고 보여주면서 바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찍었는데 어떠세요? 더 찍어볼까요? 다른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왜냐면 이게 모델분도 본인이 어떻게 찍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제 찍을 때, 아, 내가 여기서는 이런 포즈를 지었네? 다른 포즈를 더 취해봐야겠다. 손이 좀 어색하네? 다른 포즈를 또 해봐야겠다. 내 표정에 대해서. 이 모델분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찍고 보여주고 찍고 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물 사진의 그 퀄리티가 더 올라가는 거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저만의 팁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사진 방법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참고를 해가지고 가져갈 거만 가져가서 이거를 이제 내 걸로 흡수해가지고 나의 방식과 같이 결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감을 주는 요 오늘의 이콘 스쿨, 영감을 받으러 간다, 영감을 받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델을 촬영할 때 모델분들이 제일 어색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손이에요. 손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손이 제일 어색해. 제가 많은 모델분들과 촬영하면서 느낀 게 이제 일반인 모델분들은 이제 그 손을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프로 모델들은 뭐 알아서 잘합니다. 굳이 디렉팅을 안 해도 뭐 포즈가 되게 다양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근데 일반인이니까 지인, 뭐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촬영할 때 이 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도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도 좋아요. 셀카 한번 찍어볼래요? 나는 그 찍는 모습 찍을게. 아니면 주머니에 한쪽 손만 넣던지, 아니면 뭐 이런 머리를 만지게 해볼까요? 뭐 손을 어떻게 그냥 디렉팅을 해보세요. 자연스러움을 유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커피를 딱 주면서 커피 한번 마시세요. 머리 한번 정리해볼까요? 뒷짐 한번 져볼래요?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은 춤춰볼래요? 하면서 춤을 시켜도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좀 디렉팅을 할 때 손을 디렉팅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다른 몸도 다른 이제 뭐 다리라던가 이런 부분도 손이 먼저 포즈를 취하게 디렉팅 하시면은 다른 부분도 자연스럽게 디렉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이 니코르 Z2470S2 줌렌즈의 활용법. 줌렌즈가 되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점은 내가 직접 모델한테 다가가지 않아도 줌으로만 이렇게 이 심리적 부담감에 가까이 가면 되게 또 어렵잖아요. 단렌즈는 그게 또 장점이나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줌렌즈는 내가 굳이 모델을 이렇게 같이 가까이 가지 않더라도 좀 떨어진 상태에서 줌을 이용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것, 제가 볼 때는 그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을 촬영할 때 저는 들이대는 걸 좋아하거든요. 가까이 가서 발줌이라고 하죠. 발로 뛰는. 저는 발로 뛰는 사진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줌렌즈 2470을 정말 많이 쓰지만 이걸 쓰면도 동시에 모델한테 다가가서 더 자연스러움을 유도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그게 가능하다면 하면 좋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처음엔. 저도 거의 한 3, 4년을 헤맸어요. 줌 맨날 멀리서만 찍고. 근데 가까이 가서 찍는 거랑 멀리서 찍어서 이제 크롭하는 거 말하는 거랑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470 줌렌즈의 활용을 제가 어떻게 좀 준비를 했냐. 기억하십시오. 24에서 35mm는 전신, 50mm는 상반신, 70mm는 클로즈업. 이 숫자 있잖아요. 자, 24에서 35는 풍경과 함께 찍을 때 혹은 전신을 찍을 때. 여기서 쭉 가면 여기 50. 50에서는 상반신, 그리고 쭉 망원에서는 클로즈업. 그래서 이 24, 28, 35 전신의 라인, 35에서 50이 이제 상반신의 라인, 70이 이제 클로즈업이다 라고 이제 제가 편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제 사진들을 쭉 과거의 사진들을 보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35mm는 전신으로 찍고 50mm에서 70mm 사이는 상반신을 내가 찍었네? 근데 클로즈업은 항상 내가 줌을 팍 당겼구나. 이게 사진 메타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신은 이제 어떻게 찍냐? 무릎을 꿇읍시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주세요. 자, 이렇게 무릎을 꿇어주세요.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전신을 찍을 때. 왜냐? 이 전신에 찍을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세로를 찍을 거잖아요. 세로로 만약에 이제 전신 찍을 때 그러면은 모델의 상반신 선에서 카메라의 눈높이, 요 카메라의 눈 높이가 약간 모델의 배꼽선에 맞추거나 아니면 살짝 아래에서 위로 들었을 때 이게 롱다리, 머리가 작아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곡이겠죠. 그래서 항상 가운데 모델을 격자로 해가지고 놓는 편이고요.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네, 이 머리 위에 그리고 다리 쪽에 여백을 또 참고해 주세요. 35mm로 찍으면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좀 더 왜소해 보이게 찍히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장내 모델분은 모델은 아니고요. 영화배우, 신인 배우 한서윤님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니까 또 배우만의 그 비율이 있잖아요. 모델의 비율은 이제 그냥 사실 정말 프로 모델분들은 뭘 어떻게 찍어도 머리가 작고 다리가 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찍어도 정말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 분들, 우리가 이제 지인이나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일반인 모델의 이제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찍을 때는 비율이 이제 우리가 모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이쁘게 잘 찍고자 35mm를 찍을 때는 전신을 찍을 때는 35mm로 무릎을 꿇어서 배꼽선에 이제 카메라를 딱 맞추고 격자로 해가지고 가운데로 놓고 이렇게 소두 롱다리로 찍어준다. 물론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친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자친구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지인들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가족 사진들 찍을 때도 가족분들도 정말 좋아할 겁니다. 머리가 작고 다리가 길게 나오네. 모두의 꿈이죠. 부럽습니다, 모델분들. 자, 근데 상반신은 이제 50mm에서 그쵸. 근데 허벅지에서 혹은 배꼽선 그리고 여기 요 딱 가슴 살짝 보일 때 요 배꼽선에서 구도를 맞춰서 한번 촬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제가 허벅지에서 잘랐죠. 허벅지에서 자른 이 상반신, 허벅지 아래 무릎이 딱 나올 때 이렇게 잘라서 자르면 굉장히 어색해요.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들어요. 왜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이제 허벅지에서 잘라가지고 격자에 또 제가 또 항상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살짝 여백을 맞고 찍으면은 정말 안정적인 구도가 나오죠. 물론 여기서 좀 더 크롭해가지고 확대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배꼽선에 잘라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보통은 이런 사진을 찍고 얼굴만 잘라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프로필로 해도 정말 좋죠. 네, 70mm 과감히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카메라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모델분들이. 내가 이렇게 70mm로 하는데 물론 좀 줌렌즈잖아요. 요 사진처럼 직접 가지 않고 살짝 떨어져서 줌만 당겨서, 그러니까 50mm로 상반신 찍을 때 상반신도 찍고 바로 70mm로 찍어서 해도 이런 식으로 클로즈업 찍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여기서 자르면 되니까요. 크롭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더 뭔가 정말 얼박샷, 정말 용기 있게 찍고 싶다, 과감히 들어가십시오. 모델분과 어색해도 쭉 들어가십시오. 여기 한 이 정도? 얘가 이제 여기가 사진작가, 내가 모델 이러면 이거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진짜 힘들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결과물만 생각합시다, 우리.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스트릿 매거진에서 촬영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알바였는데요. 그때 이제 요즘에 따지면 인스타 섭외 컨텐츠죠. 안녕하세요, 혹시 저는 사진 컨텐츠 하는 사람인데요, 스타일이 좋아서 사진 한번, 이런 릴스 컨텐츠 많이 보셨죠? 제가 이 일을 대학교 2학년 21살 때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스트릿 매거진이었는데 인스타가 그때는 잘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막 엄청 추운 겨울날에 가로수길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으면 이제 스타일 좋은 사람 이제 해가지고 섭외해가지고 촬영하고, 그걸 이제 편집장님한테 주면은 편집장님이 이 사진 별론데 이 사진 괜찮다, 한 장에 막 5,000원 주고, 이런 알바였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춥고 모델을 섭외해도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막 엄청 빠르게 찍고 막 보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진에도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편집장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은, 아무리 추워도 모델분들의 결과를 생각했을 때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게 맞다, 고생을 시키는 게 맞다, 그래야 나중에 사진의 결과물을 전해주고 이게 이 잡지에 발탁이 됐을 때 이 모델분들이 정말 기뻐할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부담스럽고 뭔가 어색해도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찍거나 많이 다가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결과물이 정말 이 모델도 마음에 들고 저도 마음에 드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는 정말 심리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좀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결과물을 생각하고 과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감각을 먼저 키우신 다음에 수직 수평 24에서 35mm는 전신, 50은 이제 상마진, 이거를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를 통해서 이 24에서 35의 이 광각의 느낌이 전신과 어울리고 50mm에서 70mm가 그 클로즈업을 했을 때 이게 인물의 그 어떤 심도, 그리고 이 50에서 70 망원계의 압축감이 클로즈업과 어울리는구나. 이 기본 감각을 먼저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f2.8, 자, 이 니코르 2470 2.8 S2 렌즈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줌을 해도 28mm, 뭐 35, 50, 70을 해도 f2.8이 고정인 거예요. 28로 해도 2.8, 35 해도 2.8, 70mm로 해도 2.8로 찍을 수 있죠. 근데 2.8 왜 최대 개방이냐? 배경 날리는 것 때문에 그렇죠, 사실. 아웃포커싱.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 이제 풍경과 모델 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조리개 값 F가 낮으면 낮을수록 아웃포커싱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무조건 이 배경은 날린다는 것도 좋지만 이 날릴 때 그 예를 들면 요 지금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옆모습에 제가 이 앞에 항상 앞에 눈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럼 이 앞눈에서의 뒤에 눈이 살짝 초점이 나가겠죠. 심도가 얕으니까. 근데 거기서 주는 이 감성 사진이 있습니다. 이 뒤에 배경이 아무리 모델과 가까워도 얼굴에 있어서 이게 날아가는 이 표현력이 심도가 얕아서 뭔가 되게 감성적인 역할을 만들어내요. 이런 느낌으로 그림자와 자연광을 또 이용해서 f2.8로 만들 수도 있고요. 물론 2.8이 아니라 그냥 3.5, 4.0 이런 식으로 심도를 좀 더 높여서 촬영을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다양하게 찍어라 이거죠. 조리개 2.8도 활용하고 4.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5.6도 활용하면서 심도 낮고 심도 깊게 다양하게 인물 사진을 촬영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인물 촬영법과 팁으로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번. 자연광과 화이트 밸런스로 만드는 깊은 감성입니다. 이게 카메라를 이제 물론 저희가 찍고 나서 보정으로 색을 넣을 수도 있어요. 혹은 니콘 이미징 레시피로 색을 넣어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저는 아무래도 이제 상업 클라이언트 분들과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으로 화이트 밸런스 5500 켈빈도로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냥 완전 기본에서. 물론 자동 오토 화이트 밸런스도 좋아요. 근데 이제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습관인 것 같아요. 5500으로 놓고 촬영을 하는데, 근데 이 화이트 밸런스가 주는 또 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죠. 바로 카메라 내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나 자연광에서 촬영을 할 때 빛을 먼저 봐주세요. 모델분에게.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이 블라인드를 통해서 닫았을 때 이 그림자, 블라인드 그림자와 아니면 완전 열었을 때 이 모델분이 완전 빛을 받을 때 이 두 가지 느낌이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이 감성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른 다른 건데, 블라인드를 이용해서 할 때는 푸른색 감성으로 차갑지만 감정적이고 슬픈 느낌과 그리고 뭔가 정적인 켈빈도 값을 낮추고, 그러니까 한 3200? 뭐 푸른색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카메라 설정 내에서 푸른색으로 하면은 차갑고 감정적이고 슬프고 정적이고 뭔가 좌절 막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올리면은 따뜻하고 감성적이고 밝고 뭔가 활발하고 움직이고 뭔가 이런 감성적인, 그러니까 둘 다 감성적이에요 사실, 그쵸?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해서 사진이 잘 나온다는 것. 감성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이 감성 사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각자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떠오르고 레퍼런스와 기획을 하실 때 이거는 먼저 촬영을 할 때 화이트 밸런스를 몇으로 놓고 한번 촬영을 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획 레퍼런스 시안과 함께 맞춰서 먼저 촬영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모델분에게 우리가 준비한 이 시안 있잖아요. 제가 볼 땐 이런 따뜻한 느낌입니다 하면서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러다 보면 또 모델분들도 이야기를 또 아이디어를 또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작업하는 거죠. 이 우리들의 모든 작업을, 우리들의 작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작업하는 거죠. 단순히 사진작가 한 분이 작업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작업이 아니라
모델과 나 함께 작업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땐 그것이 찰나의 순간 깊은 감성 사진을 만드는 제일 중요한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감성 사진을 또 이용하려면, 감성 사진을 촬영하려면 제일 또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감성하면 생각하는 것 있죠. 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실 바로 어제 촬영했는데요. 어제 이 니콘 Z6-3와 니코르 Z2470 S2 2.8 렌즈와 함께 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어제 레퍼런스가 뭐였냐면은 바로 네, 체인소맨의 레제인데요. 말하 되게 웃기네. 제가 애니메이션과 게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는 영화라던가 약간 이런 게 다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취미 생활이라든지. 사진만이 취미가 아니라 다른 취미 영역에서 영감을 받고 이런 느낌으로 나도 한번 촬영하면 좋겠다 해서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만의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죠. 모델분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물론 모델분들이 이 레퍼런스를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런 레퍼런스 이미지를 이제 몇 개 준비해가지고 내일은 이런 느낌의 사진을 촬영을 할 겁니다. 제가 꽃을 준비할 거고요. 감성 사진인데 이 감성은 제가 생각하는 이 감성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본 애니메이션의 여자 주인공에 대한 이런 이미지인데요. 이런 감성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꽃을 구매하고 스튜디오에서 니코르 Z2470 2.8 S2 렌즈와 Z63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레퍼런스와는 이게 그거라고 할 수도 있으십니다만 이 레퍼런스에서 내가 느낀 각자가 느낀 각자가 느낀 이 느낌, 영감을 나만의 것으로 재해석을 하는 것이죠. 사실 표정은 레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도 정답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내가 다시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했다는 것이죠. 물론 표정도 모델분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표정 혹시 가능하신가요? 이러면서 촬영을 하고 꽃도 준비해가지고 꽃으로 이제 촬영을 한 겁니다. 꽃을 이제 소품으로 가져온 거죠. 꽃이 있음으로써 이 모델분들이 굉장히 손이 자유로워져. 그러니까 안 어색해져.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도 지어주는 거. 아니면 그냥 꽃을 그냥 물게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얼박샷. 이게 2470에서 70mm로 찍은 거예요. 쭉 들어가서 아마 이쪽에서 찍었지 않았을까? 완전 좀 들이댔죠? 여기서 얼박샷 이런 느낌이죠. 얼박샷으로 찍은 거죠. 얼박샷. 구도를 이제 3 곱하기 3으로 했을 때 인물을 정가운데에 놓고 초점은 눈에다 맞춘 다음에 이렇게 촬영을 한 것이죠. f2.8로 했기 때문에 눈만 초점이 맞았을 거예요. 물론 꽃에 맞아도 좋습니다. 꽃에 맞춘 사진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꽃에 맞췄으면은 그 눈과 이쪽이 이제 초점이 안 맞겠죠. 근데 그것도 감성이 있겠죠. 꽃에 집중이 되니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온라인 강연은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어쨌든 물론 전신도 촬영을 했습니다. 전신도 이렇게 촬영했어요. 이 전신에서 촬영했을 때 모델분이 들고 있는 꽃이 진짜 레제가 들고 있던 겁에나 꽃이죠. 흰색 순수. 그래서 그런 이미지도 제가 키워드를 모델분한테 전달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레제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고 이 꽃을 들 때는 약간 좀 아련한 그런 표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약간 살짝 이렇게 들어볼까요? 조명도 이제 스팟 조명으로 이쪽만 더 강조를 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35mm에서 찍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일부러 근데 좀 애매하죠? 위에서 아래로 살짝 길어서 찍었고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구도상으로 좀 불안정해 보일 수 있으나 조명이 스팟 조명이라서 여기만 딱 비춰주기 때문에 의외로 또 안정적인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24에서 35는 또 전신 그리고 전신 찍을 때는 다 보여줘야 되고 다리 이렇게 밑에 여백을 놔야 된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을 하면은 이게
안정적인 구도를 많이 찍고 안정적인 구도가 어떤 구도인지 알게 되면 다음에 찍을 때는 이 안정적인 구도와 조명을 이용해서 새로운 안정적인 구도의 사진을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많이 찍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찍고 또 많이 보고. 근데 이 본다라는 게 어떤 걸 보냐, 이게 사진 전시를 많이 보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카메라를 들고 혹은 카메라를 안 들고 돌아다닐 때 저희가 이제 이 눈 보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거를 딱 봤을 때 찍을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해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하면서 보는 작업으로 보면서 상소에 이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영화에서도 또 이제 영화를 볼 때 와, 이 구도 괜찮네 캡처하고, 와, 이거 색감 괜찮다. 뭐 사진전이나 뭐 게임을 할 때 이제 그 게임의 색감에서 또 영감을 받은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 작업을 통해서 내 사진에 같이 주입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레제를 통해서 체인소맨을 통해서 이런 느낌의 사진을 만든 것처럼이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쭉 같은 사람, 같은 배우님을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그 조명과 그리고 이 구도, 그리고 소품, 그리고 어떤 느낌을 내가 기획을 하고 레퍼런스를 이제 가지고 갈지에 따라 내가 찍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어도 굉장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도 내 느낌, 내 색이 나올 수 있게 함께 이렇게 멋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레퍼런스 기획 이 과정을 통해서 찰나의 순간이 이제 감성적인 사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찰나의 순간이랑 딱 제목 봤을 때 뭔가 250분의 1초나 500분의 1초로 이 순간을 담는 그런 사진에 대한 강연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찰나의 순간은 이런 뭔가 그런 이 카메라적인 기술인 것보다는요, 나의 내면, 작가님들의 이 내면에서 출발한 기획과 레퍼런스, 그리고 함께 작업하는 모델분들, 뭐 이게 이제 인물, 그냥 지인, 여자친구, 남자친구,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평소에 내가 이제 가족 사진이나 이제 여자친구를 뭐 남자친구 어떻게 찍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찍을 때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찰나의 순간이자 깊은 감성 사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레퍼런스를 삼아가지고 그 깊은 감성을 이제 이끌어내가지고 인물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S라인 최고급 화질과 조리개 f2.8을 활용해서 이 니콜 Z2470S2의 2.8 렌즈를 인물 사진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최고급 렌즈를 어떻게 활용하냐, 저처럼 레퍼런스와 기획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모델분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주세요. 그리고 카메라 파지도 이제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것처럼 이렇게 조심스럽게 촬영하면서 그 모델과 나의 깊은 내면의 감성을 이끌어서 촬영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상 이누키였고요. 오늘 이렇게 또 니콘 스쿨을 통해서 저만의 인물 사진 촬영 팁 공유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물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드렸던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좀 참고를 받아서 열심히 사진 찍고 정말 멋있는 작업을 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사진 하시는 분들이 입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